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손상대 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쏘아올린 똥볼 중에 베스트 똥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미애의 소설 서신의 똥볼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소병훈이 다주택자를 범죄자와 도둑질이라고 표현한 것을 넘어서서 불과 며칠 전에는 자신의 지역구에 수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반대수를 하던 항문화까지 연속 3번이나 똥볼을 거듭 찼습니다. 다른 똥볼도 많은데 한 주만 해도 도대체 좌파 진영에서 몇 개의 똥볼을 차댔는지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어서 제대로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똥볼을 차든 말든 뭐 별 상관은 없는데 그 똥볼을 맞는 국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주댕아를 달고 가만 있어야 될 텐데 이 똥볼에 대해서 이들의 후속 조치가 어땠는지 요걸 한번 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같이 문재인을 닮아서 그런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듯이 오리발을 내밀지 않습니까? 닭발 먹고 오리발 내밀어야 되는데 상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정권이 계속해서 똥볼을 차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을 못 보겠어요. 국민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죄송합니다. 똥볼을 오른발로 차야 되는데 왼발로 차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도 심판을 만해. 하나같이 고개를 바짝 들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똥볼을 수백 개는 안 차고 백이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추미애와 항문화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까드리기도 하고 전해드리기도 해서 오늘은 누구를 한번 까드릴까 하다가 요 한 사람, 국민을 범죄자와 도둑질이라고 표현한 민주당의 소병훈을 딱 잡아냈어 오늘 방송에서 한번 까드릴까 합니다. 뭐 사실 워낙 존재감이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방송에 봐야 누가 보겠나 이거. 괜히 뭐 영웅신리 한번 깠다가 에이고 뭐 시청자도 안 들어오고 손상되면 죽수는 꼴 되지 않겠나 이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가 있고 없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릇을 딱 손상대 TV가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병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소병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까드릴까 합니다. 지금 하는 꼴들 보십시오. 간정도 이런 간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참 공짜로 오늘 소병훈에게 관심을 한번 주려고 합니다. 혹시 소병훈 씨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너무 열받지 마시고 야 세상에 그래도 방송 중에 나에게 채찍을 대는 방송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 있으면 슈퍼챗이나 좀 쏘고 그것도 안되면 민주당의 손상TV 홍보나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대로 까드릴 테니까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또 자신을 깎는데 또 웃어가지고 또 판대수 하시면 안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소병훈의 발언이 문제가 된 날이 바로 지난달 7월 29일로 국회 국토위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당시 소병훈이가 말하기를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 집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어도 문제가 될까 말까 하는데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었는지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드디어 한 수천 메다 날아가는 똥볼을 차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이다. 그냥 세금을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어머나, 이런 사람들 보고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다 해야 되나, 아니면 간땡이가 태산만 하다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들 대놓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범죄자, 도둑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국민들 똑똑합니다. 서병훈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니까 서병훈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의 폭우처럼 서병훈을 향한 국민의 비판이 뭐라고 비판했겠습니까? 서병훈을 향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범죄자 소굴이냐? 국회에도 다둑체트가 많은데 국회 해산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이 터져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것은 서병훈이 말대로라면 서병훈 자신도 범죄자이자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국회 공보에 게재된 서병훈의 재산 신고 내역을 샥 찾아서 까봤더니 서병훈의 이름으로 된 주택은 한 채 맞았습니다. 이걸로 끝났겠습니까? 그 밑을 보니까 딸들과 본인 공동 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 임야 2건, 땅부자였습니다. 요게 손상대 팁에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병훈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택 하나 있다고 집 가진 국민들을 향해서 범죄자, 도둑질이라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서 착 열어보니까 에머나, 서병훈이는 가족 명의의 땅, 건물 다 가지고 있고 그것도 한두 평도 아니고 엄청난 땅부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집 가진 국민을 향해서 손가락질도 아닌 도둑놈이나 범죄자로 취급했던 겁니다. 가슴이 서늘하지, 손상대 TV 때문에. 과연 누가 누구에게 범죄자이자 도둑질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재산 다 어디서 난 것입니까? 그런데 누가 민주당 의원 아니랄까봐 그 뒤에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서병훈이 자신을 향한 국민들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서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마치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 서병훈 1주택 1상가라는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건물과 땅에 대해서도 상가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30여 평짜리 가건물이고 돌아가신 선친께서 아들 형제들과 손자들에게 정의하신 450평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30여 평짜리 콩나물 국밥집 건물의 7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설명 잘했지? 시청자 여러분, 서병훈이가 지금 무언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서병훈에게 열받은 것은 서병훈이가 상가를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하게 번 돈이 아니라면 상가를 가지고 있고 땅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국민들이 서병훈이에게 분노한 것은 먹을 것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땀 흘려 열심히 벌어서 겨우겨우 장만한 집을 가진 국민들에게 범죄자, 도둑질이라면서 망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병훈이 생각에는 이 말이 아무렇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그 집안을 장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소병훈이가 안다면 이따위 말을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집을 구비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절대 다수는 피눈물 흘려가면서 집을 장만한 거예요. 어?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자신의 건물과 땅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상한 해명만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도대체 민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소병문을 까려고 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향한 논란이 계속되자 소병문이는 다주택자가 범죄인이라는 말을 안 했다.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하자는 내용이 잘못됐느냐 적반하장식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병훈이 문제의 발언을 한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소병훈의 말대로 다주택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소병훈 당신부터 이 영상을 봐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건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범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다뤄야 된다. 그 집을 갖고 싶은 그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영상 잘 보셨죠? 아이고 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주택자가 범죄인이란 말을 안 했다는 소병훈의 해명, 이걸 가짜다고 해야 됩니까? 황당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다는 거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소병훈이가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모르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 집을 사고 파는 게 왜 범죄입니까? 이게 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냐 이겁니다. 소병훈의 주장대로라면 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단 10원이라도 차익을 남긴 국민은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택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전 국민이 보는 국회에서 도둑이요 범죄자라 말을 들었으니 한 사람당 1억씩 모두 명예훼손으로 소병훈이를 고소나 고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4억 5천만으로 역대 정권 중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권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값을 무려 4억 5천만이나 올려놓고 부동산으로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하는 게 가당키난 이야기입니까? 다주택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잖아요. 전부 임대 소득자 신고하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칩니까? 어떻게 저거들이 아파트값을 올려놓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국민들에게 범죄자나 도둑이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소병훈이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을 대놓고 드러낸 처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일을 살짝만 공부를 해도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냥 국회에서 배치 달았으니 한번 툭 튀어보고자 도둑, 범죄자, 형사범이라는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호했던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소병문이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청와대 집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민주당의 집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고소 고발부터 하고 나서 국민에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것도 아니면 당신 재산부터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뒤에는 또 소병훈이가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거래로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지금 국민들의 행복권을 누가 빼앗아가고 있는지 소병훈이가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국민 행복권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행복권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아닙니까? 뺏어가는 인간들이. 국민의 행복권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자신이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모른답니다. 이런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자고로 정치인은 3, 4, 1은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하라고 생각자들이 그렇게 일러주었건만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그러니까 이놈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있는 겁니다. 소병훈은 자신을 향한 논란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사건의 본질을 비틀고 있는지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말을 하라고.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병훈 당신의 자질 문제란 말이야. 더 나아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민심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소병훈 당신의 게으름 때문에 발생한 문제란 겁니다. 잘 깠지? 제발 국회의원쯤 되면 설령 자신이 뭐 했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국민에게 돌리거나 언론에게 돌리거나 남 탓하는 버릇, 그거 좋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남 탓하는 버릇 고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야 한번 튀어보고 싶어서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에게 범죄자 도둑들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은 열불 터집니다. 당신이야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뒤통수를 먹고 황천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치인은 생각 좀 하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마구제비로 말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점잖은 충고를 하지만 만약 또 다른 국민 무시가 발각되면 그때는 손상대 TV만 아니라 국민들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잘 들어보시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에게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길거리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를 지르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아이들의 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고성방가,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그런데 한나이의 답에 모두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추인가? 고민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추인가? 대충 감이 오죠?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주말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